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허혜남 전문가입니다. 자, 또 4월, 1주차, 투자 전략, 같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 국내 증시가, 그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정책 불확실성과, 그리고 또 국내 정치 불안 요소에, 연일 좀 급락하는, 분위기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미증시도, 금요일 모두 주요 지수, 그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1.69%, 그리고 나스닥이, 2.70%, 급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좀 전체적인 지수가, 최근 기술적 반등 후에 다시 한번 이제 변동성을 준 이유는 역시 S공포, 즉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재확대되면서인데 전체적인 P와 관련된 그 숫자들이 높아졌고, 반대로 또 Q와 관련된 숫자들은 조금 그 소폭 감소되면서 좀 불안이 커졌습니다. 우선 이제 3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57.0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 숫자는 이제 22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Q에 대한 불안감, Q 감소에 대한 불안감은 이제 키워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자, 반대로 또 미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는 전월 대비 0.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반대로 지금 보시면은 P와 관련된 숫자들은 조금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P는 증가되고 Q는 감소되는 바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면서 주요 지수가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S 공포가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계속 좀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작년 10월이 이런 S 공포가 최대치가 되면서 한번 급락했었던 라인이고, 또 요번에도 또 트럼프 관세 그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이제 하락했는데, 특히 지금 보시면은 주요 기술주는 모두 줄줄이 하락을 했고, 반대로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다시 한번 금값은 장중 최고치를 경신을 이제 했습니다. 결국에는 관세와 무역,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조금 글로벌 증시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재는 새롭게 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다음 주도 좀 추가 변동성을 우리가 계속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다음 주 좀 일정별 이벤트를 살펴보면 다시 한번 또 Q와 관련된 숫자들이 좀 나오네요. 4월 1일에는 미국 3월 ISM 제조업 PMI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이렇게 이제 실물 경기 쪽에 숫자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주 후반에 있는 4월 4일 고용 동향 보고서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월 실업률과 또 3월 임금 상승률, 또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고용 관련된 지표들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최근 한 2, 3주 동안은 이런 이슈들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 고용지표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실업률은 이제 4% 초반. 그러니까 미 연준이 이제 감안을 했었던 4% 초반까지는 이제 오늘 올라와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또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실물 지표가 이제 둔화된 상황에서 이제 고용 지표까지 부진하게 되면은 이번 주 지금 시장 급락을 이끈 이제 S 공포의 확대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좀 더 추가적으로 열어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이제 4월 2일 트럼프 상호 관세 발표 예고인데, 우선 이미 3월 12일 부과한 철강과 이제 알루미늄에 이어서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가 이제 예고되고 있습니다. 유로존과 캐나다에서는 이제 보복 관세를 예고했는데, 4월 2일 전에 좀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는 좀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증시 자체적으로는 이제 바로 내일부터네요. 이제 3월 31일부터 다시 한번 이제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23년 11월 6일 이제 금지된 이후 역대 최장기간 이제 공매도 금지가 있었는데, 이제 공매도 재개에 따른 특히 이제 기간 중심으로의 이제 그 수급 변동성
네,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네,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네, 지금 계속 그 연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 그 탄핵 심판 선고일이 아직은 네, 공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뭐 좀 대부분 네, 4월 4일 다음 주 금요일이죠. 네, 4월 4일은 발표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지금 보시면 예측은 하고 있는데 거의 그 예측된 일정에서 한 달 가까이 미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모두 다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이런 좀 굵직한 네, 이벤트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 지금은 특히 국내 증시가 그 뭐 최고치 랠리라든가 뭐 정고점 수준에서 다음 구간으로 돌파를 위한 추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또 PBR 1배 이하, 그러니까 즉 장부 가치도 네, 훼손하는 네, 그런 위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모멘텀은 없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산적한 악재성 요소들만 멈추면,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네,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라인이다. 그래서 다음 주 네, 이런 이벤트들을 우리가 또 네, 확인을 네,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이래서 지금 보시면 네, 나스닥 일봉인데요. 기술적 반등을 주다가 네, 다시 한번 S공포로 S공포로 다시 한번 네, 하락을 네, 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선 작년 8월, 9월부터 네, 이런 신고가 랠리 추세의 네, 각도를 계속 이 각도를 좀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에 이제 급하게 내려왔고 우리가 17,000선에서는 한번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제 제시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그 추세 기준으로 해서 기술적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돌파가 시작됐던 정고점 수준이라서 다시 이렇게 하락 N으로 가더라도 가면 안 되겠지만 추가 악재로 하락 N을 가더라도 일단 이 라인에서는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 그 가운데, 네, 좀 실물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S공포가 재확대되면서 다시 한번, 네, 또 중요한 변곡점, 그러니까 투매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네, 17,000선까지, 네, 지난주 금요일, 바로, 네, 이렇게 좀 반납을, 네, 하는 네, 그런 흐름입니다. 따라서 최악은 지금 보시면 하락 N의 출발점, 네, 그리고 반대로는 네, 이렇게 지금 장기 상승에 대한 조정.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렴 후에 네,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형성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건데 이제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은 상반된 방향으로 네, 모두 네, 상반된 방향으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도 그렇고 특히 미 기술주 중심의 반도체라든가 네, 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중요한 라인까지 네, 다시 네, 지금 반납했습니다. 다음 주 말씀드렸던 상호 관세 발효 여부,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 통한 숫자 확인, 네, 이런 부분들이 나스닥 기준 17,000선에서의 이제 변동성을 확대할 것인지, 네, 아니면 다시 한번 이제 지난주처럼 네, 기술적 반등을 주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상하폭을 줄이고 이제 수렴을 해놓고, 네, 그리고 이제 방향성을 정립을 하고 다시 네, 상방을 틀지를 네, 우리가 네,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흐름도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미증시가 최고치 랠리에서 이제 그 조정을 이어가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또 가파르게 네, 좀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연초 네, 중국의 네, 그 재정 확대, 그러니까 부양책이죠. 그리고 또 이제 AI 중심으로 한 네, 그리고 반등. 그리고 또 중소형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뭐 로봇이라든가 유리기판 중심으로의 AI 반도체, 자 그리고 또 트럼프 수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뭐 재건, 네 그리고 우주항공, 뭐 원전, 네, 철강, 조선 중심으로 쭉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면서 네 그 작년 긴 하락에 대한 이제 기술적 반등을 주었었고, 자 그리고 또 연초 직전 고점인 780선 부근에서는 충분히 네 한번 단기 네, 쉴 수 있는 타점이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네, 그 숨고르기였는데 보시면은 좀 이렇게 급하게 다시 한번 내려온 이유는 역시 네, 트럼프의 입이다. 네, 트럼프 불확실성. 네, 그거에 따라서 또 결국에는 네, 이 라인까지 내려온 이유는 역시 S공포인데 코스닥 기준 이제 700선은 한 2, 3년 동안의 이제 중요한 변곡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여기만 이탈하면 매도 자체가 매도를 부르는
바로 이제 투매의 시작점으로 작용을 했는데, 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앞자리 6자가 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이 1.94% 급락을 하면서 700선을 다시 깨는 흐름입니다. 뭐 연일 지금 750선보다 특히 이런 구간에서는 수급이 그 코스피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코스닥은 외국인 대량 매도세에 더 급하게 밀렸지만 그 대량 매도세도 있었지만 투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위에서 내리는 힘보다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거의 전무했다. 따라서 이렇게 좀 보시면 투매까지 진행이 됐는데, 자, 우리가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요. 지금 보시면 작년 이렇게 700선을 건드릴 때마다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일단 정상적인 추세가 아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봉들이 연속성을 보이지 못하고 다 끊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에 따라서든 뭐든 다 갭 상승 출발, 갭 하락 출발 등등 이렇게 됐는데, 지금 작년 8월에도 장대 음봉에 대한 또 장대 양봉으로 한번 지지력을 시도했었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보시면 봉들이 연속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번에도 4월 2일 기점으로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시장의 학습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국내 정치 불안 요소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일단 한번 통과가 되면 이때와 같은 봉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투매에 따라서 한번 급락한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갭상승 출발 다음 주 초반인 거죠. 갭상승 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장악할 수가 있다. 따라서 지금 여전히 코스닥은 700선의 우리가 지지력을 이제 뭐로 찾아야 되냐면 외국인 매도세 진정.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게 한 달 동안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최소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저가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면 지금은 라인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급으로 지지력을 확인해야 되는 라인인데 외국인이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의 저가 매수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단 지지력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최근 이런 구간들은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현대차 등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닥보다 한 번 더 정고점까지 반등이 2번 나왔었는데, 역시 2, 3거래일 다시 외국인이 순매도 전환하면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국인이 6,500억 가까이 순매도를 기록을 했고, 또 장대 음봉인데, 역시 코스닥 기준 700선의 지지력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는 2,550에서 2,500선, 역시 2,500선 초반 라인이 또 중요한 변곡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점이기 때문에 역시 수급으로 우리가 하단 지지력을 확인을 해야 된다.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위치, 그리고 또 좀 녹록지 않은 흐름이지만 일단 선 반영된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충분히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이 필요한 그런 타점이 아니라 낙폭 과대한 타점에서 추가 악재만 나오지 않으면 하단 지지력을 형성할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가 하나씩 그 이벤트 이슈들도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방향성을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매매 컨셉은 역시 쭉 한번 좀 요약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시면은 그 외국인 매도 진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또 그 매매 컨셉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전체 특히 연초에 주도했었던 이제 중소형 순환매가 나오면서 주도했었던 시장 주도 섹터군들까지 모두 각도를 크게 훼손을 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각도가 훼손이 될 때 이렇게 연초에 주도한 섹터군들의 모멘텀이 없어졌다라든가, 그 다음에 수급 기준으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순환매상 순서가 바뀌었다라든가, 그래도 주도 섹터에서 이탈을 했다라든가 이런 개별적인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주저앉는 영향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코스피 2,500선 그 초반 그리고 코스닥 700선 700선 중심에서 지지력을 형성한다면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새로운 섹터가 주인공이 돼서 지수를 올린다기보다는
올린다기보다는 여전히 네, 요 구간에서 네, 주인공이었던 주도주들이 역시 또 가장 빠른 네, 회복력을 보일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부터 하나씩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런 애들이 여기에서 주도했던 애들이 그나마 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급락해서 가격은 못 지켜줬지만 네, 수급은 그래도 조금씩 들어오면서 지금 보시면 각도가 꺾였다. 따라서 시장이 멈추면 가장 빠른 회복력은 역시 연초에 주도 섹터들이 가장 먼저 올라올 거다. 따라서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네,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이런 투매 구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대응하기보다는 네, 우선 네, 시장의 진정을 기다리시고 진정된 후에 이제 올라오는 속도라든가 올라오는 순서를 보면서 이제 비중 확대라든가 네, 그리고 또 더 좀 늦게 올라온다. 그러면 비중 일부 축소 후에 강한 쪽으로 다시 무게 중심을 네, 옮기는 네, 그런 작업들은 네, 지금은 아니고 네, 지금 매도를 통해서 그 비중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런 외국인 매도 진정을 통해서 한번 시장이 딱 멈춰주면 이제 그때부터 네, 진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포트의 재정비는 여기 외국인 순매수 재전환 네, 이걸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이런 주춤한 구간에서 일단 이런 주도주들의 전략은 이렇게 취하시고 그리고 단기 매매할 종목군들은 그래도 네, 형성 중에 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네, 반복적으로 네, 그리고 또 집중하고 있는 네, 종목군인데 역시 투트랙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네, 그다음에 방향성이 없는 변동성 구간에서는 섹터 상관없이 신규 새내기들이 계속 유행을 타면서 움직인다. 말 그대로 그냥 시장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계속 이런 부분들을 한 2주 정도 강조 드렸고 뭐 대진 첨단 소재라든가 뭐 위너스라든가 뭐 온 코크로스라든가 네, 이런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반복 매매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대진 첨단 소재는 우선 이제 정고점 수준까지 네, 정고점 수준까지 네, 모두 이제 그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1차 여기 네, 1차 지금 보시면은 13,000원 타점. 네, 13,000원 타점부터 네, 공략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네, 정고점 수준까지 네, 2번, 3번 정도의 이제 반복 매매를 통해서 이제 익절가 관리, 네, 그리고 정고점 수준에서의 네, 전량 수익 실현, 네, 이런 부분들까지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 대진 첨단 소재 이제 3분봉 기준으로 해서 네, 이런 신규 새내기 박스권 상하단 매매 네, 그 방법은 그 전 동영상에 있으니까요. 그거 꼭 확인하시고 대진 첨단 소재 일봉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신규 새내기들이 이제 상장 이벤트를 주고서 이렇게 밀리든 네, 그다음에 대진 첨단 소재처럼 한번 밀린 다음에 하단 지지력을 시도하는 의미 있는 상징적인 봉이 꼭 한 번씩은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지금 대진 첨단 소재에서는 이제 요거든요. 그렇죠? 이날이거든요. 바로 이제 보시면은 네, 3월 19일 날. 네, 이런 봉들을 통해서 우리가 박스권 하단을 시도하겠구나. 네, 이런 타점을 우리가 네, 확인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차 네, 공략한 타점이 앞서 보여드린 네, 개별 문자 리딩에서도 네, 지금 보시면은 13,000원대 초반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공략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1차 형성한 박스권 상단인 네, 16,000원에서는 네, 매도하면서 일단 반복 매매를 네, 진행을 했고, 자, 추가, 네, 상승이 나오면서, 정고점 수준이 18,000원 라인. 만약에 금요일에 시장에 이런 흐름이 아니었으면, 얘는 좀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네, 갈 수 있는 이제 추세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후속 타점은 이제 어디서 잡느냐라는 건데, 일단 우리가 여기 13,000원, 네, 이런 타점 기준에서는 계속 반복 매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타점에서는 이제 매도를 통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했고, 자, 지금 보시면은, 네, 금요일, 네, 고점에서 밀렸지만 여전히, 네, 지금 보시면 이 추세는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다. 네, 그리고 한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네, 16,000원 라인은 1차, 네, 분봉이든 일봉이든 단기 기준, 네, 지지력을, 네, 형성할 수 있는 위치이다. 자, 하지만 지금 보시면 금요일, 네, 미증시도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네, 국내 증시가 개파락 출발을 한다면, 네, 대진 첨단 소재가 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타점은 바로 여기에요. 네, 16,000원 라인부터, 네, 15,500원 라인.
딱 노란 박스입니다. 자, 요런 구간에서 뭐 미증시 영향이든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투매 영향이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자, 여기에서 한번 지지력을 형성하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분봉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횡보를 통해서 돌파했던 이제 이런 라인들의 지지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대진 첨단 소재가 확보를 하면 이제 우리의 이제 네 번째 반봉 매매 타점이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해서의 이제 16,000원이 중요한 중심값이다, 이제는. 요 박스권을, 요 작은 박스권이죠. 우리가 반봉 매매했던 13,000원부터 16,000원 사이에서의 박스권을 한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요. 한번 내려오면서 여기에 지지력을 찾아간다면 우리가 이 타점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도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이제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음 주 관심 종목도 우선 이런 주도주들이, 그러니까 스윙 종목군들이 있죠. 뭐 원전의 대장주, 로봇의 대장주, 뭐 유리기판의 대장주, 뭐 등등. 이런 대장주들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외국인 매도 진정, 그리고 또 얘네들은 이제 지수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움직이면 되고, 이제 단기 매매 중심으로 신규 3-4개 중심으로 올려드렸는데요. 뭐 동방메디컬, 그리고 모티브 링크, 자, 그리고 TXR 로보틱스, 그리고 지금 대진첨단소재 설명드렸고, 이제 에어레인입니다. 다 이제 이런 애들은 바로 이렇게 관심 종목이라고 바로 장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중에 이제 분봉상 의미 있는 타점이 나오면 제가 실시간으로 개별 문자 드리기 때문에 일단 우선 그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같이 실시간으로 움직이시면 제가 공개 추천자든가 일부 같이 드리고, 그리고 또 뭐 고급방은 말씀드렸던 그 대진 첨단 소재 개별 문자 리딩 내역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가장 먼저 문자로 드리면서 이제 직장인분들도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금요일에 후속으로 TXR 로보틱스를 잡아놨습니다. 시간에 5% 가까이 그 시장 대비 다시 한번 상승을 한 흐름인데, 자, 우리 대진 첨단 소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장 이벤트를 주든 안 주든 일단 한번 하락이 신규 3-4개 종목들이 하락을 한 뒤에 의미 있는 봉이 나타난다. 그렇죠? 하단 지지력,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을 형성하려고 하는 의미 있는 봉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봉이 지금 보시면은 TXR 로보틱스는 목요일에 나온 겁니다. 자, 분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시죠? 이렇게 단기 하락 추세에 대해서 이제 그만 하락을 하겠다. 여기를 하단 지지력으로 만들겠다라는 봉이 목요일에 나왔고, 자, 이렇게 단기 하락에 대한 반등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번 이런 정고점 수준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주고, 여기가 이탈했었던 여기까지 기술적 반등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 목요일 후반과 금요일에 한 작업은 바로 뭐냐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고, 이제 하락을 하지 않겠다. 바로 뭐냐면 이렇게 수렴을 통해서 이렇게 지지력으로 이제 저항에서 다시 지지 라인으로 형성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시도를 한 거예요. 계속 여기 22,000원 돌파를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장이 이렇다 보니까 좀 지지력만 유지하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시간에서 이제 5% 떴기 때문에 이제 21,200원으로 마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3분봉에서 이제 요런 타점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요일에도 한 몇 번 시도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3파동 나올 거를 시도를 했었는데 지수가 오후에 2% 가까이 추가 급락하면서 이제 지지력만 이제 유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이제 미증시 영향으로 좀 시간에보다 좀 낮게 출발을 한다면 똑같이 여기 21,000원부터 이제 2만원 라인에서는 이제 매집하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시장을 무시하고 시초가를 띄운다. 뭐 21,500원부터 22,000원에서 띄우는 것도 좋고, 뭐 가장 이상적인 건 당연히 여기 정고점 위에 22,000원 위에서 띄우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보시면 시장이 그렇게 좀 녹록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있죠. 31분봉 기준으로 해서 자, 요 장대 양봉에 대해서 한 1거래일에서 한 3거래일 정도까지 이렇게 수렴을 하고 지키면, 또 지수도 멈추면 얘는 이제 다음 구간 23,500원에서 24,000원 라인까지 우리가 대진 첨단 소재 매매했던 것과 똑같은 흐름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파가 이제 나온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동방메디컬이라든가 네, 모티브 링크, 네, 그리고 에어레인도 네, 지금 충분히 월요일에 네, 미증시의 그 영향을 받고 네, 지지력을 지키면 네, 타점이 있는데요. 우선 얘네들은 이제 일본 기준으로 이제 관심 종목의 타점들인데요. 모티브 링크는 지금 보시면 네, 이런 라인이죠. 자, 13,500원부터 네, 14,000원 라인. 지금 차트들이 똑같죠? 네, 하락 추세를 벗기고 네, 하락 추세를 멈추려고 하는 이런 의미 있는 봉들이 나온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요 작은 박스권을 이제 넘기면서 이제 본격적인 네, 상승 추세의 이제 진입 구간인데 네, 16,000을 돌파하다가 지수 영향으로 밀렸다. 따라서 이런 돌파 시작점인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인 네, 14,000원 중심값에서 네, 월요일도 네, 이런 지지력을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네, 장중의 분봉 기준으로 충분히 타점을 제가 네,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레그램 링크 네, 확인하셔서 들어오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네, 동방메디컬도 네, 박스권의 흐름인데요. 똑같죠? 그렇죠? 네, 하락을 멈추는 의미 있는 봉이 한 번씩은 꼭 나온다. 네, 그리고 네, 그 매물 소화를 하기 위한 박스권이 형성이 된다. 네, 이런 구간들이 이제 보시면 반복 매매하는 타점들이고, 자, 지수 영향으로 네, 이렇게 하단 지지력을 확인했지만 또 지켜줬고, 수급도 최근 네, 외국인이 네,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네, 동방메디컬은 역시 그냥 10,000원 초반 라인이네요. 네, 10,000원 초반 라인에서 또 지지력이 지난주 금요일처럼 확인되면, 그렇죠? 일단 우선 1차 네, 이런 박스권에서는 반복 매매. 네, 그리고 지금 여기를 이제 넘어가면 네,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 건데, 지금 모티브 링크가 이 정도의 위치까지 온 거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네, 에어레인인데요. 네,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고, 최근에 에어레인은 네, 알래스카, 네, 테마로도 네, 엮여 있는데 조금 봉들이 근데 변동성은 좀 크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고 뭐 갭상승 출발, 갭하락 출발이고, 자, 종목의 특성이 한번 장대 양봉을 주고 돌파 시작점까지 눌러주고, 그쵸, 역시 또 장대 양봉 주고 또 돌파 시작점까지 눌러주고, 또 관리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금요일에는 뭐 지수 영향도 있었지만 일단 또 돌파 시작점까지 네, 내려오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네, 에어레인도 16,000원 라인에서는 역시 네, 정고점을 돌파한 라인이기 때문에 네, 지지력을 네, 시도할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16,000원 초반에서의 네, 지지력을 오전에는 좀 미증시 영향을 받을 거니까요. 네, 지지력을 확인하고 자, 지켜준다면 또 1차 정고점 수준까지 반등 먹기 타점이 이제 열려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대화제약이라든가 네, 바이오 인프라는 단기에서 스윙 종목군들, 더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 연초 중수형 종목군들은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다 똑같은 매매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섹터군들이 네, 지금 지수 따라서 이제 빠졌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또 지수가 진정될 때까지 그래도 네, 지금 보시면 단기 매매할 거리는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네, 대진 첨단 소재 중심으로 해서 네, 반복 매매를 지금 진행하고 왔고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주 네, 신규 3-4개 중에서 관심 종목군들까지, 그리고 또 네, 매매 컨셉, 네, 타점들 네,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시장이 네, 또 좀 많이 안 좋은, 어떻게 보면 지금 투매 구간까지 네, 진입하는 등 보시면은 작년 연초부터 자, 반등을 하다가만 네, 그런 부분이에요. 자, 코스피 일봉은 보셔도 네, 작년 연초 특히 하반기 하락에 대한 네, 기술적 반등을 줬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탄력이 붙어야 되는 위치에서 추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했다. 네, 오히려 좀 트럼프 불확실성이 네,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네,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네, 다시 좀 확대 네, 시키는 네, 그런 흐름입니다. 다시 그래서 또 이런 하락 추세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네, 희박하지만 그래도 단기 변동성은 네, 다음 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 이제 2,500선 초반에서의 외국인 네, 저가 매수세 네, 재확대. 자, 그리고 네, 코스닥 네, 보시면 네, 코스닥 월봉을 보시더라도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이죠. 그렇죠? 네, 여기가 이탈하면은 다시 한번 또 지지 라인이 전혀 없는 네,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또 우리 여기 700선 전후에서의 네, 지지력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다시 이렇게 하락 N으로
네, 가면은 시장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네, 지금 보시면 미 기술지라든가 네, 나스닥도 17,000선에서 또 하락 N으로 가면 안 되고, 이런 구간에서 시장이 단기 지지력을 네, 찾을 수 있게끔 어쩌면 그 금융시장 외적인 부분들도 많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또 국내 정치 불안 요소도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 네, 확인하면서 시장 네, 좀 힘든 구간이지만 역시 신규 새내기 중심으로 단기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매 단기 회전율은 계속 네, 올리면서 시장 진정까지 외국인 저가 매수세 확인, 또 주요 이벤트 통과, 네,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또 4월 네, 시장 반등도 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좀 다시 네, 쌀쌀해진 네, 마지막 꽃샘추위인 것 같은데요. 네, 건강 관리 네, 잘 하시고 네, 또 남은 주말 네, 편하게 보내시고 또 내일 네, 장 전에 지금 미 지수 선물도 좀 더 추가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 전에 다시 한번 네, 모닝 브리핑 통해서 네, 구체적으로 올려드리고 네, 매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투자자분들.